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감사하게도 제 채널에 파이 관련해서 정말 수많은 댓글들이 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몇 가지 댓글을 선정을 해서 한번 제 의견을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이고요. 11월부터 3월까지 불장 기간에 오픈 메인넷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12월보다는 내년 2월, 3월이 오픈 메인넷 유력해 보입니다. 라고 글을 주셨고요. 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범위를 크게 가지고 지켜보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상황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오픈 메인넷 날짜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본인의 의견을 조정해가는 그런 관점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어팀에서는 올해 안 또는 올해 말 정도에 조건이 맞는다면 오픈 메인넷을 열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상태였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이 맞는다면 이 조건문이죠. 그리고 올해 3분기 동안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들을 함께 지켜봐왔는데요. 예를 들어 파이 테스트넷 과부하 문제가 생기면서 파이 지갑 생성에 큰 오류가 생겨나게 되고, 또 지갑 생성이 약 2달간 정지가 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그레이션이 잠정적으로 또 멈추게 되고, 또 마이그레이션이 멈추자 코어팀이 오픈 메인넷 전환의 목표로 잡았던 이 1000만 개 지갑 돌파가 당연히 늦춰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쪽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과연 중국 유저는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은 상태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계산들을 해보게 되면요, 지금 당장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기엔 여러 가지 디테일한 정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은 지난 파이투데이 6월 28일 기념을 맞이하면서 오픈 메인넷 전에 마지막 파이투데이 이벤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오픈 메인넷은 무조건 내년 6월 28일 전으로는 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로 풀이가 되겠죠. 그러면 올해 안으로 오픈 메인넷 전환을 목표를 하고는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내년 1분기로 옮겨갈 수도 있고, 늦어도 내년 2분기, 즉 6월 전으로는 무조건 오픈 메인넷을 가도록 하겠다. 이것이 코어팀의 타임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주어진 자료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댓글 주신 분들의 의견에도 지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내년 1분기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파이코인 유튜버들의 사기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에어드랍 한다면서 번호로 낚시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는 글을 주셨고요. 네, 조금은 아이러니한 부분이지만 저는 국내 파이 유튜브 영상은 잘 시청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주어진 시간이 상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해외의 X나 디스코드, 텔레그램에서 보통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영상을 다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유튜브에서 파이코인 에어드랍을 하기 위해서 휴대폰 번호를 요청하고 메시지를 요청하는 경우는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파이코어팀 자체에서는 어떤 에어드랍이나 프리세일 이런 행위는 절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컨텐츠, 스캠성 컨텐츠에는 쉽게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껐습니다. 채굴 속도 0.6 나오길래 유틸보다 못하니 노드는 정상적인 4대 운영 중이었는데 나머지 3대도 꺼야 할 것 같습니다. 노드 숫자 급격히 감소 우려 예상됩니다, 라고 글을 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노드를 아무리 오래 운영을 해도 이 전기세도 나오질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지금 댓글을 보시면요, 특히 최근에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일단 2년 전에 잠시 노드를 운영을 해보았다가 현재는 노드를 운영을 하고 있질 않기 때문에 현재 노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이 말씀을 드리기가 힘이 들지만, 일단 이 관련해서 제 주관적이고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블록체인에서 노드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었을 때, 증가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이 현상이 블록체인에게 무조건 좋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파이 백서를 한번 보시면요, 노드 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필연적으로 노드 간에 교환해야 되는 네트워크 메시지 수가 증가합니다. 참여 노드 수에 따라 필요한 메시지 수가 증가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속도의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블록과 새로운 거래가 네트워크에 기록되는 속도를 늦추게 될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모든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블록체인의 트릴레마 난제를 보면요, 블록체인은 3가지의 속성을 한 번에
모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트릴레마 난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노드 수가 급증을 하여서 탈중앙성과 보안성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블록체인의 속도는 느려져서 확장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부분. 그런데 만약에 속도에만 치중을 해서 중앙화된 소수의 노드로만 운영을 하게 된다면 확장성은 올라가게 되겠지만 탈중앙성이나 보안성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난제가 있습니다. 파이 노드는 이미 테스트넷에서 20만 개를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가 메인넷에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운영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스텔라나 파이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노드를 가지고 있고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의 예를 한번 보면요, 채굴의 노드가 증가하게 되면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즉 노드 수가 늘어날수록 노드들이 보상을 쉽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난이도를 증가시키는 그렇게 시스템이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컴퓨팅 파워를 많이 투여를 한다 하더라도 보상이 비례적으로 나오질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 채굴자들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채굴 노드를 끄게 됩니다. 그러면 채굴 노드자들이 다시 포기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탈중앙성이나 보안성이 약해져서 비트코인이 망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굴자들이 하나둘씩 포기를 하고 컴퓨팅 파워를 끄게 되면요, 채굴 난이도는 다시 낮아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쉽게 이 비트코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이 채굴 노드를 운영하는 이 대형 채굴자들은 계속적으로 채굴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 너무 낮아지면은 다시 신규 채굴자가 들어와서 좀 더 상대적으로 쉽게 채굴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 비트코인은 이 노드의 수를 알맞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고요. 타 블록체인에서는 물론 방법은 각기 다르겠지만 이 중심 철학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도하게 노드가 참여를 한다면 이 수많은 노드들은 동일한 분배를 가져가기가 힘이 들 것이고요. 특히나 신규 노드들에게는 더 불리한 영향이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노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채산성이 안 맞아서 컴퓨터를 꺼야 되는 분들도 분명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노드 관련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노드 전문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한번 여러 가지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특히 한국에서 이 노드 열풍이 크게 불고 있죠. 또 그중 하나는 그 이유로는 이 노드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노드 열풍에 또 기름이 부어졌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앞으로 20만 대, 50만 대, 100만 대, 500만 대 무한대로 이렇게 노드를 흡수하는 기술이 아니라면요, 과도하게 이 시장에서 경쟁이 붙고 또 참여율이 증가했을 때는 반대로 그것에 의해서 이익을 보지 못하는 참여 그룹이나 개인이 또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룹과 개인들이 다시 포기를 하고 나갔을 때 또 밸런스가 맞아지는 그런 적정선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제가 다른 제 주관적인 의견을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이제 코어팀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 노드가 아니라 다른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파이에서는 추천인 코드로 신규 가입자를 모으던 그런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신규 가입자를 모으면 이 레퍼럴 보너스를 줬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레퍼럴 보너스를 줄이기 위해서 신규 가입자들은 레퍼럴 코드 입력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코어팀이 신규 유저들이 더 많이 모이면 무조건 이 생태계에 이득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를 준 이유로는 이 밸런스 조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유료 광고를 해가면서까지 이 레퍼럴 전쟁이 한창일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현상이 많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노드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노드 또한 이 시장에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참여가 지속이 되면서 파이코어 팀에서는 이제는 노드 참여가 아닌 다른 부분에 좀 더 장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저는 바로 그 다음 단계가 P2P 거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퍼럴이나 노드의 시대는 점점 끝이 나고 있고 P2P 거래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 P2P 거래를 통해서 온체인 납법 200% 시스템이 출시가 되고 여러 거래가 장려가 되었던 부분들 우리가 백서를 통해서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블록체인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바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개발이 되고 탄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블록체인 가입 유저가 많고 이것을 지탱해주는 노드가 많다 하더라도 P2P 거래 문화가 없는 블록체인이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죠. 즉 최종 목표는
P2P 거래 활성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이런 전체적인 방향성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신 다음에 요즘 노드를 집에서 수대 이상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과하게 거액을 투자해서 노드를 운영을 하려고 지금 플랜을 잡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냉철하게 이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차라리 안전하게 P2P 거래를 한번 하는 것과 1년 이상 노드를 돌려서 얻을 수 있는 이 보너스의 장단점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P2P 거래도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또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만큼 여러 가지 금전적, 시간적 투자가 필요한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가 필요할 수 있겠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다른 분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YC 인증이 8단계에서 1년 넘게 신청 완료, 검토 중으로 뜨는데 비밀번호도 최근에 3번이나 바꿔보고 했는데 승인은 나질 않습니다. 이번에 제 와이프는 하루 만에 승인 나고 검증까지 신청했는데 저는 뭐가 문제일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글을 주셨고요. 일단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해서 KYC 고착 상태나 임시 승인 상태가 변화하는 것은 애초에 모든 유저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업데이트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비밀번호도 지속적으로 여러 번 변경을 해보거나 앱을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해봤을 때 되었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비밀번호는 한두 번 변경을 시도해 보았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 일단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타이머가 멈춰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이것은 유저의 잘못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그냥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시고, 대신 라이브니스 검사가 오게 된다면 그것은 스킵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이 라이브니스 검사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지갑으로부터 테스트 파일가 들어왔는데 괜찮은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 주셨고, 테스트넷에서는 여러 개발자들이 각계적으로 여러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테스팅을 하라고 만든 곳이 테스트넷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거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이유로 여러 전송을 랜덤의 지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테스트 지갑을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알 수 없는 지갑에서 여러 이 테스트 코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테스트 지갑에 있는 이 테스트 파이 코인은 가치가 없는 연습용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글을 보면요, 궁금한 건 정말 많은데 답답합니다. 온체인 락업할 때 현재 갖고 있는 파이 코인만 하고 모자란 양은 나중에 다시 추가 락업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차 마이그레이션으로 2000 파일을 받으셨다면 추가적으로 P2P 거래를 좀 더 하셔서 최대 2000 파일까지 더 모으셔서 온체인 락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골 속도가 최대치로 더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2000 파일을 P2P를 통해서 더 모으기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100파이나 500파이, 1000파이 등만 지갑에 있는다 하더라도 그런 소량으로 온체인 락업을 먼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3년 락업, 최대치가 아닌 기간을 짧게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체인 락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부스팅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옵니다. 높게는 안 나오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누적을 해서 온체인 락업을 쌓아 나가다 보면요, 최대로 누적할 수 있는 이 파이코인 양이 1차 마이그레이션 양과 같은 2000파이가 될 것이고요, 2000파이까지 온체인 락업 누적을 하시게 되면요, 이 채굴 부스팅 최대치에 도달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먼저 하시고 점점 누적을 해가셔도 된다라는 것, 네, 이렇게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